가상인간 버추얼 휴먼 시장을 개척을 하신 건가요? 대다수의 다른 가상인간 회사들은 컨텐츠보다는 가상인간을 만드는 기술 쪽에 저희는 주로 컨텐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연출에 대한 감각, 촬영에 대한 감각, 편집에 대한 감각, 음향에 대한 감각. 어떤 툴을 쓰세요? 자체 툴을 쓰시나요? 저희 남들과 똑같은 거 씁니다. 똑같은 걸 쓰는데 잘 만듭니다. 저희들의 어떤 투자자들한테 매력 발산이라고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타트업과 투자자를 연결하는 인터뷰 프로젝트 와우투게더를 진행하고 있는 와우테일 대표이사 김태현입니다. 와우투게더는요, 투자에 최종에는 우리 스타트업 대표님들을 모시고 왜 투자받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인터뷰 프로젝트입니다. 우리 창업팀 외에도 열심히 투자처를 찾고 있는 투자사 관계자 여러분들, 그리고 창업 지원기관 여러분들의 출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들이 모시고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와우투게더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손님은요, 우리 스튜디오 메타K의 김광집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일단 스튜디오 메타K가 어떤 회사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스튜디오 메타K 김광집입니다. 저희 회사는 AI 기반의 컨텐츠 IP 스튜디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흔히 말하는 엔터테크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기술 기반으로 한 IP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엔터테크라는 용어가 나왔고, 네, 기술을 가지고 지금 뭐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엔터를 혁신하고 계신데 원래 스튜디오 메타K가 처음부터 이런 비즈니스를 하셨던 건가요? 저희가 22년도에 창업을 했는데요. 네네. 22년도에 처음 창업을 했었을 때는 사실 네. 드라마 제작사로 처음에 창업을 했었습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드라마 감독님들과 네네. 작가님들을 모시고 네. 그때 당시 드라마 시장이 너무 좋아서 네네. 드라마 회사로 창업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전에 원래 대표님은 어떤 일을 하셨던 거예요? 제가 원래 한국에서 뭐 드라마 연출 전공으로 전공을 졸업하고 네네. 미국에 유학을 가서 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네네. 뭐 강의 생활을 운 좋게 어렸을 때부터 조금 미국 대학에서 하다가 네. 2006년부터 VFX 회사를 샌프란시스코에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다양한 헐리우드 프로젝트에 참여함으로써 VFX 기반을 가지고 컨텐츠를 만드는 일들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그때 그 회사를 직접 하신 거예요? 아니면 회사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공동 창업을 했었습니다. 아, 공동 창업을 하셨군요. 그럼 미국에서 이미 공동 창업의 경험이 있으신 거군요. 네. 그럼 그때도 한국에 와서 두 번째 창업이 되시는 건가요? 네, 그때는 제가 메인이 됐던 건 아니고 같이 팀 멤버로 이제 시작을 했었었고요. 네네. 한국에 13년도에 제가 귀국을 해서는 네네. 학교 대학 교수로 이제 전임으로 바로 되면서 네. 교직 생활에 한 12년, 13년 있다가 네. 22년도에 이제 교수 창업 겸해서 네.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교수도 되게 재밌으실 것 같은데 왜 갑자기 창업을 하시게 된 거예요? 조금 어린 나이 교수를 해서 그런지 네. 조금 현장 감이 떨어진다라는 느낌도 조금 있었기 때문에 네. 좀 현장에 대한 조금 더 감을 찾기 위해서 산업에 다시 한번 뛰어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아주 성공적이었나요? 지금 어떻습니까? 22년도부터 갑자기 드라마 시장이 사실은 드라마 시장이 안 좋아진 건 아니고요. 네네. 마켓은 좋아졌으나 제작비가 급격하게 올라서 네. 사실 제작사들이 좀 편성을 받기가 힘들어진 시장이 됐었습니다. 네네. 근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제 그 VFX 회사에서 캐릭터들을 전문으로 많이 했었기 때문에 네네. 22년도에 사실은 한국의 키워드는 또 다시 가상인간이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버추얼 휴먼 가상인간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22년부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 드라마 제작사로 원래 출발을 했는데 사실은 드라마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굉장히 하여튼 투자사들이 좀 냉담했다는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 당시에. 사실 21년도, 20년도는 사실 드라마 제작사한테 묻지마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던 네. 시기라면 22년부터는 옥석가리기가 많이 시작된 거였죠. 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드라마 시장에 들어왔으나 한국 시장을 좀 몰랐던 것 중에 하나는 네. 드라마 대본 준비가 저는 한 6개월이면 될 줄 알았는데 네. 실제 그 대본을 만드는데 2, 3년 정도 걸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개발한 작품들이 이제 편성을 논의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온 작품들이 한 7작품 정도 되는데 네네. 이제 작년 말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편성 시장에 뛰어들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여하튼 VFX 예전에 어떤 사업 경험을 살리셔가지고 그와 뭐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가상인간 어떻게 보면 버추얼 휴먼 시장을 그러니까 개척을 하신 건가요? 네, 버추얼 휴먼 시장에 뛰어들어서 사실 운이 좋게도 다수의 이제 정부 과제라든지 사업들에 선정이 돼서 사업 자금을 좀 마련을 했었고요. 네네. 지금 저희가 4인조 그룹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2명은 한 명씩 데뷔를 했고요. 네네. 이미 음원도 출시를 했고 2명 다 드라마, 뭐 광고, 뮤직비디오 등에 이미 출연을 해서 실증들을 다수 했습니다. 네. 올 연말에 이제 4인조 완전체로 공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사실은 버추얼 휴먼에도
뭐 우리 말고도 유명한 뭐 TV에 광고도 나오고 이런 좀 많이 있었잖아요. 실제 지금 뭐 제가 대놓고 이름은 말씀 못 네네. 드리지만 국내에서 유명한 가상인간이 딱 한 명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많이 활동을 하지는 않고 있고 네. 그 외에도 다양한 가상인간 회사들이 사실은 그때 당시 많이 투자를 받아서 많이들 했었습니다. 네네. 근데 이게 저희랑 조금 틀린 점이라고 한다면 저희는 가상인간을 사실은 버추얼 아티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네, 네, 국내에서 네. 유일하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는 가상인간을 하나의 연예인하고 똑같이 봅니다. 사실 잘생겼다고 연예인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외모가 떨어진다고 해서 유명해지지 않는 것도 아니거든요. 네네네. 결국은 컨텐츠를 잘 만나서 네. 그 연예인이 유명해지는 것처럼 저희는 계속해서 그 저희 가상인간들을 아티스트로 대하면서 다수의 컨텐츠를 계속 하다 보면 어느 네. 순간 오를 수 있다. 네. 드라마 배우분들이 인터뷰 가끔씩 하시잖아요. 10년의 무명을 딛고 이제 네, 드디어 네, 유명해졌다듯이. 근데 대다수의 다른 가상인간 회사들은 사실 컨텐츠보다는 가상인간을 만드는 기술 쪽에 좀 포커스들을 많이 가지셨는데 네네. 저희는 기술은 약간 오픈소스 기반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요. 네. 주로 컨텐츠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컨텐츠 활용을 많이 한다는 거는 뭐 아티스트라고 하셨으니까 뭐 노래를 뭐 부른다든지 그런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벌써 정규 음원도 몇 곡씩 발표를 했고요. 네. 이번에 며칠 전에 공개된 돌싱글즈 7의 OST도 그 친구들이 불러서 같이 네. 오픈을 했습니다. 아니 그 원래 뭐 저희도 있지만 원래 또 풀멋이라고 또 이렇게 남자 아이돌 가수들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가상인간으로? 그쪽은 이제 약간 카툰이시 기반의 네, 카툰식이죠. 2D 베이스라서 네네. 사실은 거기는 이제 아이돌 산업과 비슷한 것 같고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태가 드라마 제작사다 보니까 네. 저희가 만들려는 드라마 영화에 네. 그 가상인간이 출연을 해야 되고 네네. OST도 부르고 다양한 활동을 해야 되는데 네네. 약간 2D 베이스보다는 실사랑 가깝게 사람과 구분이 힘들 정도로 완성도가 높은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그쪽만 포커스를 잡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드라마 제작사의 꿈도 아직 버리지 않으신 거고. 그러니까 시기만 늦췄을 뿐이지. 네. 먼저 가상인간으로 먼저 시작을 해서 얘들이 우리가 만든 드라마에도 출연도 하고 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지금 제작을 한 큰 영화는 아니지만 영화도 하나 올 하반기에 나오는 게 있는데 거기에 출연도 했고요. 네네. 거기에 OST도 불렀고 네. 얼마 전에 또 유명한 가수와 같이 네. 또 한번 뮤직비디오 출연도 상대 배역으로 출연도 했고요. 네네. 지금 뭐 올해 이제 하는 부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의 홍보대사로도 임명이 돼 있고 네네. 지금 작년에도 다수의 홍보대사로 임명돼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다른 가상인간들 같은 경우에 아까 말했던 그런 남자 보이 그룹 빼고는 대부분 이제 기술적인 걸 강조하면서 뭔가 이걸 강조했다면 우리는 하여튼 뭔가 컨텐츠와 융합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드라마 제작사이다 보니까 그런 쪽에 더 하다 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까 올해 무명의 시간을 이기고 유명해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도 보면 저희가 축사 같은 것도 사실 여러 군데서 요청을 받습니다. 네. 뭐 정부 기관이라든지 네네. 큰 행사들에서 왜냐하면 현재 실사형 가상인간 중에 상업적인 성과가 나오는 회사가 저희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축사 같은 경우도 초반에는 저희가 무상으로 홍보형으로 많이 해드렸는데 네네. 어느 순간 이제 일이 많아져서 좀 네. 힘들다고 했더니 네네. 비용을 지금 받고 있어서 사실 분당 어떤 경우는 1,000만 원까지도 받고 네, 있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 웬만한 기존 연예인보다 사실 좋고요. 네네. 기존 연예인들은 사실 매니지먼트 계약이 돼 있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수익을 뭐 9대1, 8대2로 나눠야 된다면 네네. 저희는 10대 0이기 때문에 네네. 사실 마진율은 더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지금 아까 4명이 완전체가 된다고 하셨는데 한 명씩 이렇게 추가가 되면서 결국 4명이 되는 건가요? 네,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컨셉으로 해서 그룹명은 시즌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1명, 2명, 3명, 4명을 여자 둘, 남자 둘인데요. 네네. 그래서 혼성그룹으로 데뷔를 시킬 거고 네. 각각의 멤버는 전부 다 음원과 연기와 그 외의 활동들을 계속해서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뭐 드라마 제작도 그렇고 이 버추얼 휴먼 같은 경우는 그냥 엔드 유저를 대상으로 해서 그냥 바로 서비스를 하는 느낌인데 네. 아까 말했던 이제 엔터테크라고 하는 부분은 약간 B2B 느낌이 난단 말이죠. 그 부분은 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십니까? 사실은 B2B도 여러 오퍼들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광고 모델 쪽도 많이 받고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요즘에 식당이라든지 다양한 공간에서 키오스크 기반의 주문이라든지 많은 안내가 있잖아요. 네네. 그럴 때 단순히 지금처럼 그림을 선택하는 수준이 아니라 가상인간이 나와서 설명을 해주고 그거를 실제로 알아듣고 AI를 활용해서 알아듣고 답을 해주고 네네. 그런 것까지도 가능해지게끔 솔루션들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뭐라고 해야 될까? 아까 AI를 가지고 그러니까
실사를 만들어 주는 거, 영화의 어떤 진짜 뭐 배경 화면을 우리가 만들어 준다든지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은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피보팅을 사실 2번 했습니다. 네네. 처음에 드라마로 시작을 했다가 네네. 가상인간을 했는데 네. 가상인간이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아, 네. 3D 기술도 써야 되고 네네. 여러 가지 AI 기술도 쓰다 보니 아무래도 촬영에 대한 기본적인 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것 또한 100% AI로 대체를 하면 네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네. 저희 회사는 좀 다른 회사보다 먼저 AI를 도입해서 쓰게 됐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인스타그램에 올라가는 영상이나 이미지들을 실제 촬영을 하지 않고 네네. 100% AI를 만들 경우에 사실 가성비가 너무 좋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영상 퀄리티가 저희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서 네. 지금 브랜드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네. 뭐 큰 기업들과의 지금 광고들도 여러 편 했고요. 네. 지금 곧 공개되는 큰 드라마들이라든지 네네. 대규모 세트들을 AI로 대체하고 음. 좀 VFX나 그런 대규모 씬들을 네네. AI로 대체하는 것들을 수차례 했고요. 네네. 지금 그 외에 뭐 뮤직비디오라든지 뭐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이제 그런 AI가 영상을 만들어주는 어떻게 뭐 배경 화면인데도 뭐 해외에도 굉장히 유명한 것들이 많잖아요. 근데 저희가 그런 어떻게 보면은 파운데이션 모델을 저희가 개발했다고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 아닐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의 어떤 강점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뭐 포토샵 예를 들면 포토샵도 디자이너가 쓰는 거와 공대생이 썼을 때 디자인 결과물이 틀리거든요. 네네. 결국 저는 감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AI 또한 저는 단순 툴일 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결국은 쓰는 사람에 따라서 능력이 틀리다. 예를 들어 헐리우드 스튜디오나 한국에 있는 VFX 회사나 동남아에 있는 VFX를 봤었을 때 사실 같은 툴을 쓰거든요. 마야나 누쿠 같은 툴을 쓰지만 네네. 그걸 사용하는 사람의 감각이나 경험에 가지고 좀 더 헐리우드 퀄리티가 나오느냐 조금 더 낮은 퀄리티가 나오느냐 결정되듯이 네네. 저희도 남들이 물어보시는 게 가장 많은 질문이 어떤 툴을 쓰세요? 자체 툴을 쓰시나요? 네. 저희 남들과 똑같은 거 씁니다. 네. 똑같은 걸 쓰는데 잘 만듭니다. 아. 그래서 버추얼 휴먼 또한 오픈소스 기반의 기술들을 저희가 파인 튜닝해서 잘 쓰는 것처럼 네네. AI 또한 다양한 툴들을 가지고 저희가 활용을 잘한다고 좀 봐주시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활용을 잘한다고 거의 뭐 이제 레시피다 예를 들어서 근데 레시피가 어떤 내가 그동안 경험이 쌓여 있거나 뭐 굉장히 하여튼 잘 쓴다 이렇게 저희 이해가 됐는데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러면 결국 우리 팀 구성이 굉장히 궁금해진다는 이야기가 될 거잖아요. 팀 구성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는 AI 영상을 하는 사람들은 지금 사실 국내에 되게 많습니다. 네네. 근데 다만 그들이 진짜 하이엔드 우리가 말하는 드라마 영화에서 쓸 수 있는 실사와 구분하지 못할 정도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 회사는 저희 포함해서 거의 몇 개 없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로 그러려면 연출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되고 네네. 촬영에 대한 감각, 편집에 대한 감각, 하다못해 음향에 대한 감각도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하나의 이미지 혹은 하나의 클립을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컨텐츠로 만드는 건 또 다른 얘기라는 네네. 거죠. 예를 들어 전문 용어인 렌즈의 미리부터 시작해서 화각이라든지 앵글의 구도 등등을 알지 못하면 컨텐츠를 못 만드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한 하나의 이미지는 누구나 할 수 있으나 컨텐츠를 만드는 건 좀 다른 얘기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를 실제로 어떻게 보면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력들로 우리가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퀄리티를 낼 수 있다.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것도 있고요. 사실 네. 국내에서 AI 인력을 구인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해본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네네. 그동안 가르쳤던 제자들 중에 현장에서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이 친구가 와서 조금만 AI를 배우면 잘할 것 같다라는 사람을 스카우트해 와서 네. 그 사람들을 AI에 대한 학습을 시키는 시스템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렇게 해서 AI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 AI를 학습시키는 시스템이라고 금방 말씀하셨는데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노하우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거의 모든 샷은 다 제가 컨펌을 합니다. 네. 결국은 샷을 보는 감각적인 게 있어야 되기 때문에 네네. 작업은 누구나 할 수 있죠. 하지만 네. 그걸 컨펌하는 건 또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 네. 디렉션과 컨펌은 다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이 점점 이제 고도화가 되고 뭔가 우리 내부적으로 툴도 생길 수 있고 뭐 이렇겠지만 투자자들이 볼 때는 대표님이 관여를 안 하면 그러면은 이게 감각 있는 게 안 나오는 거 아닌가 이런 또 우려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거는 아닌 것 같고요. 사실은 저희 이제 내부에 처음에는 제가 일일이 다 모든 걸 컨펌했는데 이제 실력들이 좀 많이 올라와서 네. 제가 많은 걸 컨펌하지는 디테일까지는 안 해도 되게끔 실력들이 올라와 있고요. 네네.
다른 회사들은 작업자 위주라면 저희 회사는 아까 말씀드렸던 거지 드라마 제작사를 같이 하기 때문에 네네. 드라마 감독님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 연출력에 대한 효과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드라마 감독님들은 회사에 소속이 돼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뭐 특별한 계약을 맺고 계신 건가요? 두 분의 감독님은 저랑 공동 창업을 같이 했던 같이 하셨고. 주주시기 때문에 네네. 저랑 평생 같이 가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네네. 나머지 감독님들은 프로젝트 단위로 계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세 가지의 영역, 사업 영역이 피벗을 하면서 계속 추가가 됐고 사실은 세 개를 다 유지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런데 되게 재밌는 건 드라마 시장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제작비가 엄청 많이 올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작비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AI거든요. 네, AI고. 그래서 저희가 되게 아이러니한 건 최근에 이제 드라마 편성 논의들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AI를 사용하면 제작비를 많이 낮출 수 있겠다라고 해서 드라마 편성 논의가 오히려 조금 더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케이스들도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지금 말씀하신 이 AI 기술을 다른 드라마 제작사라든지 이런 쪽에 뭐 아까 뭐 대기업하고도 한다고 하셨는데 우리 드라마에서 이용을 하지만 다른 곳에 필요한 곳에도 우리 기술을 파는 건가요? 저희는 솔루션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 하고 있는 솔루션만 제공하고 있고요. 저희가 AI는 외주를 주지 않고 다 인하우스에서 다 하고 있고요. 네네. 저희가 가격이 어떻게 광고로 치면 10억짜리 광고를 몇 천만 원에 해주니까 싸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드라마는 사실은 150억짜리 드라마의 CG 비용이 한 10%에서 15% 정도거든요. 네네. 근데 저희가 만약에 분당 3천만 원을 받는다고 치면 10분 12부작이면 36억이어서 기존 VFX보다 오히려 2배 정도 비싸다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맨스 같은 덩어리가 크지 않은 드라마의 경우에는 그렇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 대작, 우리가 말하는 뭐 400억, 500억 넘어가는 드라마의 경우에는 저희가 같이 했을 경우 제작비를 진짜 많게는 100억 이상 세이빙이 될 것 같다라는 게 저희의 주장이고요. 실제 그런 사례들을 실증하고 있습니다. 같이. 실증하고 있는 상태군요. 네. 그럼 아직까지 뭔가 어떤 드라마에 실제로 우리가 만든 제작한 드라마에는 아까 들어갔다고 말씀을 해주신 것 같고 외부 드라마에 우리 기술이 적용된 사례도 있는 건가요? 네, 지금 여러 프로젝트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드라마가 만들어지고 세상에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기 시간이 때문에 걸리겠죠. 곧 8월에도 공개되는 드라마가 있고요. 네네. 이미 예능은 여러 프로젝트가 이미 공개됐습니다. 저희가 AI 그렇습니까? 참여한 것들이 네. 이미 지상파나 종편에 있고 OTT에 네네. 나가고 있는 예능들의 네. 다수 이미 실증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런 거는 말하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말해도 되는 건가요? 말해도 되는 것 같습니다. 네네. 지금 뭐 돌싱글즈 7에도 저희가 네. 참여를 같이 했었고 네. 어떤 장면에 나오는 겁니까? 뭐 예를 들어서 그 저희 가상의 인간이 또 거기 출연을 해서 새로운 멤버 모집하는 공고도 저희가 했었고 네네. 실제 찍기 어려운 샷들을 일부 저희가 AI로 실시 찍은 것처럼 구현도 했었고요. 네네. 거기 나오는 캐릭터라든지 인서트 샷들도 AI로 많이 했었고요. 지금 JTBC랑 쿠팡에서 나가고 있는 개호강이라는 프로그램에도 네네. 저희가 사실 동물들이 연기들이 힘들잖아요. 네. 컨트롤도 안 되고 네네. 그런 부분들을 거의 실사에 가깝게 저희가 구현을 해서 지금 방송에 나가고 있고요. 네네. 그 외에도 다수 프로젝트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실제로 뭐 그런 걸 할 때마다 이렇게 우리도 제작비 형태로 받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저희는 보통 샷 혹은 분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외부에 의뢰할 때는 그런 거고 우리가 할 때는 뭐 그렇다기보다는 아까 예를 들어서 뭐 버추얼 휴먼 그룹이 생겨서 뭔가 활동을 하면은 그 수익은 10대 빵을 우리가 다 먹는 거고. 그렇죠. 음원에 대한 수익도 생각보다 저희가 작년에 2명의 멤버가 각각 한 곡씩 냈었는데 네. 큰 돈은 아니지만 저작권이 계속해서 들어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올해 또 지난달에 돌싱글즈 OST 4곡을 저희 가사인간이 불렀습니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수익 또한 계속해서 올 거기 때문에 네네. 저희는 매년 몇 곡씩 계속 낼 생각하고 있거든요. 네. 그랬을 때 음원이라는 게 또 사실 컨텐츠 IP로 엄청 크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한 곡만 만약에 좀 터져주면 네. 그거에 대한 음원 수익 또한 회사가 갖고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드라마 같은 경우에는 또 어떻게 돈을 버시는 거예요? 드라마는 제작비를 받고 드라마를 저희가 드라마 제작사이니까요. 제작사. 그러니까 저희가 투자를 실제로 받으셔야 되군요. 드라마 제작. 두 가지 방식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 오리지널이라고 해서 방송사나 그 OTT 플랫폼에서 제작비를 다 주고 네네. 마진을 같이 주는 제도로 가는 케이스들도 있고요. 네네. 하나는 저희가 일부 투자를 받아서 IP를 소유하면서 방영권만 파는 라이센스 비즈니스 네. 쪽이 또 있거든요. 네네. 그거는 이제 프로젝트마다 좀 틀려서 네. 그건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가지 방식으로 다 지금 하고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두 가지 방식을 다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현 정부나 전 정부에서도
정부 차원에서도 드라마 쪽에 많은 투자 지원들을 해주고 있어서 그런 네네. 쪽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뭐 지금 2022년에 회사를 설립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3년이 이제 간 넘어가는 그런 상태이신데 네. 그러면 뭐 일단 뭐 최근에 또 투자를 받으셨잖아요. 네네네. 30억이라고 하는 큰 투자도 받으셨고 네. 그런 이제 투자사에서 이미 다 알아보고 이제 투자를 했던 이야기인데 올해 매출은 어느 정도 예상을 그럼 하십니까? 저희가 첫 해 2억, 둘째 해 10억, 셋째 해 그 15억 정도 했는데 네네. 올해는 좀 열심히 해서 만약에 드라마가 편성이 된다 그러면 한 네. 5, 60억 보고 있고요. 네네. 만약에 드라마가 안 된다 그러면 한 30억 내외 지금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드라마가 보통 편성이 되면 성급을 한 20% 정도 주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인력은 몇 명이서 이걸 저희가 4대 보험이 되는 직원이 한 15명 내외 있고요. 네네. 플러스로 지금 구인 공고를 냈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까지 한 20명 정도 채울 생각하고 있고요. 네. 드라마 감독님이 한 8분 정도 계약돼 계시고 네. 작가분이 또 한 8분 정도 계약돼서 네.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까 말했던 하여튼 그 세 가지 영역은 서로 유기적으로 이렇게 딱 맞물려서 돌아가고 있는 거군요.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 좋게 피보팅을 했지만 결국은 네네. 그 피보팅한 것들 때문에 드라마가 메이드 되는 오히려 네. 현상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까 사전 인터뷰할 때는 뭔가 피보팅에 대한 우리가 히스토리를 이야기하면서 처음에 드라마 제작사는 안녕을 줄 알았는데 이게 오히려 뭐 새로운 AI 기술이 접목이 되면서 우리한테 더 큰 수익을 가져다 줄 수도 있는 그런 상태가 그러니까 사실은 지난 몇 년간 보면 테크 쪽에 많은 VC나 산업이 돈이 자금이 투입됐었잖아요. 네네. 버추얼 휴먼도 그랬었고 네네. 뭐 VR, AR이라든지 뭐 5G 산업도 메타버스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투자 대비 매출이 나왔던 기업이 사실상 거의 네네. 없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AI도 저는 비슷하게 지금 아직은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뭐 광고나 드라마를 한국에서 지금 가장 많이 하는 기업 중에 하나지만 AI 자체가 그렇게 컨텐츠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네. 저희가 100개 이상을 해도 몇십억 이상 벌 수가 없는 한국 시장을 거의 다 저희가 해도 네. 매출이 뭐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다라는 네. 판단이 들었는데 네네. 반대로 드라마는 순이익률은 좀 떨어지지만 네, 예. 덩어리 자체가 크다 보니까 네. 하나만 편성이 돼도 뭐 100억 단위가 넘어가다 보니 네. 저희가 투자사에서도 봐주신 게 이제는 더 이상 기술적으로 가는 회사들도 매출이 필요하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 두 가지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네. 보셔서 투자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처음에 드라마 제작 출발해가지고 좀 어려움을 겪다가 여튼 피보피보다 했는데 실제로 투자사들이 주목한 거는 큰 매출은 드라마가 갖다 주겠다. 그래서 그렇게- 저희가 사실은 IR 할 때마다 거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네. 이게 기술회사냐 드라마 제작사냐에 네. 대해서 아이러니가 생기고 사실은 드라마 제작사를 하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 저희니까 밸류가 좀 많이 깎였습니다. 네. 왜냐하면 아직 세상에 나온 실적이 없고 네네. 그게 순이익이 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저희 쪽에서는 매출을 많이 낼 수 있는 사업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두 가지를 같이 안고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뭐 처음에 뭐 해외에서 VFX 관련된 일을 하셨으니까 지금 AI가 사실은 헐리우드에도 지금 헐리우드 뭐 배우 그러니까 감독 출신이 나와가지고 AI 기술 가지고 뭔가 뭐 영상 만들어주는 영화의 어떤 특정한 장면을 내가 AI로 다 만들어주겠다. 투자 엄청 받은 곳들이 몇 군데 나왔거든요. 네. 그럼 우리도 뭐 자신 있으면 해외도 진출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은 저희가 지금 이미 해외 프로젝트들도 지금 테스트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뭐 투자에 대한 오퍼들도 사실은 왔다 갔다 한 적도 몇 번 있는데 네네. 이게 실제로 해외 투자를 받으려면 사실은 본사 주소를 약간 미국으로 이전을 한다라든지 네. 플리핑을 한다라든지 네네. 다양한 그런 오퍼들이 있어서 네. 사실 검토들은 했었으나 예, 예. 지금 당장은 저희는 국내에서 우선 하다가 가자. 네. 하지만 지금 저희는 한국 시장이 사실은 돈이 많다고 보지는 않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해서 싱가포르나 미국이나 일본이나 인도네시아 등에 있는 네. 프로젝트를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뭐 제가 보니까 그동안 큰 투자를 받았던 회사들은 한국에서 잘 되면 해외에서 돈 싸전이 뭐 들고 오더라고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 드라마 한 편이 한류로 한번 터지면은 도대체 저 안에 저 AI로 만든 애가 누구야? 이렇게 하면은 뭐 오히려 크게 우리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사실 영업을 안 하거든요, 거의. 네, 그냥 저희 사실 홈페이지나 유튜브에 저희 AI 영상도 사실 거의 6개월 전 영상입니다. 네. 사실 그 전에는 미팅을 하고 영상을 주거나 거기를 올리면 그걸 가지고 유사업체에 가셔갖고 그걸 공부하셔갖고 또 그런 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저희가 이제 아예 영상을
공개를 안 합니다. 네. 그래서 미팅을 했을 때 보여주기만 하고 영상을 전달하지 않는 상태인데 저희가 영업을 안 하는데도 지금 일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네. 지금 많은 큰 프로젝트들을 가지고 미팅들이 오고 계셔서 조금만 더 하고 이제 해외 쪽에 대한 영업을 본격적으로 해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투자자로서 좀 여쭤보면은 물론 이제 AI 기술이 너무 지금 급격히 발전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아까 대표님이 말씀하셨던 어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동안의 노하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어떤 카메라 앵글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만의 어떤 걸 할 수 있는데 이게 AI가 점점 배우는 속도가 워낙 빨라지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쉽게 대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기도 한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비를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가 AI를 제일 잘한다기보다 저희는 사실 남들보다 선행 학습이 잘 돼 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남들은 지금 사실은 최근 한 6개월, 1년 사이에 AI를 이제 시작을 하셨고 저희 2년 넘게 해서 지금 남들보다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학습이 돼서 잘 돼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노력하는 거는 그 선행학습된 격차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네. 남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 저희를 따라오는 동안 저희는 다시 빨리 학습을 더 해서 6개월 정도의 갭을 갖고 좀 앞으로 가는 업체로 가는 것들이 저희 노하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인터뷰를 하게 된 계기가 아무래도 지금 판교의 경기문화창조허브에 이제 입주해 계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만나 뵙게 됐는데 언제 입주하셨습니까?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입주했습니다. 작년 하반기에 입주했는데 그동안에 큰 여러 가지 성과가 굉장히 많으시네요. 네, 운 좋게도 입주를 하고 나서 네네. 계속해서 시리즈 A 투자도 네. 두 곳에서 받았고 네네. 그 외에도 저희가 좀 큰 프로젝트들 유치도 많이 했습니다. 네, 어떤 도움을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실제로 저희는 되게 그 정부에 되게 감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문체부나 과기부나 경기컨진 등에서 다수의 프로젝트들을 많이 투주를 했기 때문에 저희 회사를 운영하는 데 큰 도움을 받았고요. 네네. 지금 현재도 저희가 VP 사업이라고 해서 버추얼 스튜디오 네. 바우처 사업을 받아서 경기컨진을 하고 있는데 오늘도 제가 딱 오기 전에 그 미팅을 하고 왔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지금 준비하는 사극 좀 대하 사극 아주 좀 큰 프로젝트인데요. 네네네. 그 프로젝트를 AI와 버추얼 스튜디오를 사용해서 제작비를 기존 대비 한 10분의 1까지 줄여보자라는 네. 쇼케이스 촬영을 지금 9월, 10월 중에 해서 11월에 발표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많은 도움을 받고 있고 하여튼 좋은 성과도 있으시고 네, 네, 그래서 네. 이렇게 인터뷰를 하게 돼서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거의 인터뷰 저희가 마무리할 시점이 됐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투자를 받으셨지만 그래도 투자자분들이 그래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의 어떤 투자자들한테 매력 발산이라고 해야 될까?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은 단순히 그냥 기술에만 포커스하는 경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단순히 다른 회사들처럼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 IP를 갖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K-팝 데몬 헌터스라든지 다양한 K-팝 혹은 K-드라마 IP들이 성공했었잖아요. 저희가 결과적으로 기술을 잘 활용해서 이런 걸 잘 만들어서 IP를 홀드하는 형태로 가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은 제작비를 절감하기 위해 AI를 쓴다라기보다 한국은 사실은 인구가 적기 때문에 제작비를 쓸 수 있는 한계가 있거든요. 네네. 그럼 200억짜리 드라마를 AI를 써서 50억을 세이빙한다는 것보다는 200억짜리 드라마를 컨텐츠를 AI를 써서 500억, 1000억짜리처럼 만들어서 글로벌 경쟁으로 가야 저희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국내보다는 해외 진출에 큰 목표를 두고 있다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이제 마쳐야 될 것 같고요. 스튜디오 메타K 피벗을 2번이나 하셨는데 피벗 한 게 아니네요. 결국은 다 지금 다 비즈니스 3가지 다 영역을 다 하고 계시고 사실은 AI가 물론 큰 돈을 벌어다 줄 거다라고 해서 투자가 많이 몰리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지금까지 본 거는 문화 컨텐츠 또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훨씬 더 돈을 많이 벌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에 있어서 AI 기술을 접목을 해서 특히 컨텐츠 분야에서 굉장히 큰 일을 낼 수도 있는 우리 스튜디오 메타K인데 이미 투자를 받았지만 또 관심 있는 투자자분들은 이 인터뷰 유심히 보셨다가 직접 우리 대표님께 연락 주시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은 같이 오프라인에서 만나서 또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